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래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래란 낱말이 막 굉장히 생소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뇌물과 관련된 낱말이다. 네.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복잡하다. 그렇지만은 사전에 나와 있는 낱말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제 1500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뇌물과 관련된 낱말이다. 뇌물. 그 중에 뇌물 하다 보면 수레란 낱말이 있다. 또는 수회란 낱말도 있다. 오늘 나오는 이제 회래란 낱말도 있다. 이 어떤 글자들을 쓰는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주는 것은 정회란 낱말이 있다. 또 정회란 낱말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뇌물에 이렇게 뇌가 있고 회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말이지만 와이로란 낱말을 우리가 예전에부터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어느 것을 와이로라 하느냐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문을 제가 보니 검찰은 수뢰 혐의로 전직 장관을 기소했다. 뭔가 뇌물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고위공무원 몇몇이 수회를 한 죄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수회를 했다. 수회를 했다는 것은 조금 쉬운데 수회를 했다는 것은 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만 같은 말이다.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회래 혐의를 받았다. 이것도 같은 말이다. 어떤 한자를 쓰느냐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뢰. 회는 뇌물입니다. 회. 예. 뇌도 뇌물입니다. 네, 둘 다 각각 뇌물을 뜻하는 글자다. 뇌물이므로 재화, 돈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조개 패가 들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발음은 유와 각에서 왔다. 유에서 회가 되고 각에서 뇌가 왔다. 우리식 발음으로 보면 발음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글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발음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발음이 우리가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발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뜯어보면 상당히 쉽죠. 이설유자와 각각각이 들어가서 회래다. 이런 낱말을 만듭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회래는 어떤 우선 뇌물부터 보겠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그것을 뇌물이라 한다. 그렇죠? 뇌물수수다.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낱말이다. 그 중에 이 뇌자가 뇌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회래. 오늘 표제 낱말로 삼은 회래는 이것도 각각 뇌물이란 뜻이었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다. 네. 또는 그러한 뇌물을 회래를 한다. 회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뇌물을 주고받은 것. 주로 이제 받은 사람 중점이지만 뇌물을 준 것도 사실은 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죠. 그들은 그런 술자리를 통해서 공공연히 회래를 일삼았다. 네, 회래란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낱말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회래 각각 뇌물입니다. 그렇죠? 자, 이 두 글자가 붙었다가 또 떨어져서 각각 많은 낱말을 만든다. 그때 뇌물을 이제 받은 경우에는 이 두 자를 써서 받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것은 거두어 드린다는 거두을 숫자예요. 이것은 받는다는 받을 숫자. 받는 것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도 쓰인다. 또 받는 것뿐만 아니라 뇌물은 또 주는 경우도 있다. 그때 이제 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글자와 이런 것이 각각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낱말을 만든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뇌물을 주고받을 때 이제 죄가 성립된다. 그럼 죄자가 또 붙을 때 또 어떤 낱말들을 만드느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와 레라는 글자가 있는데 자, 거둘 숫자, 받을 숫자와 준다라는 것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하면 우선에 이 회는 거둘 숫자와 결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회라는 그런 낱말을 만든다. 수회. 예. 그리고 이것은 준다는 뜻과도 관련된다. 그때는 이제 정회가 된다.
수회, 정회라는 낱말을 만든다. 그러면 이 뢰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낱말을 만드느냐 하면 수뢰를 만든다. 또는 이 숫자를 써서도 수뢰를 만든다. 그리고 물론 줄정자를 써서 정뢰 이런 여러 가지 낱말을 만든다. 여기에서 보면 이 숫자와 이 회자는 서로 연결이 없다. 그렇죠. 연결이 없다. 이것은 만드는 그런 낱말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전에는 이 숫자는 이 회자와만 관계가 된다. 그렇게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결합한 그런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뢰, 받을 숫자를 쓴 수뢰는 뇌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검찰은 수뢰 혐의로 전직 장관을 기소했다. 근데 이 뢰자는 이 숫자뿐만 아니라 거둘 숫자를 쓴 수뢰도 같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뢰도 되고 수뢰도 된다. 네. 자, 회자를 써서는 수회는 이 거둘 숫자만 쓴다. 받을 숫자 수회라는 것은 우리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뇌물을 받는다. 그래서 수회 공무원. 그렇지만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한자로 예를 들어서 이 받을 숫자와 회자를 같이 썼을 때 정말 뜻이 안 통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일단 사전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낱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현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뇌물을 주는 것 관련해서 정뇌다. 정뇌. 뇌물을 주는 것 또는 그 뇌물을 정뇌라 한다. 뇌자 말고 회자를 해서도 마찬가지 뜻이다. 정회. 이것도 뇌물을 주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의 정회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정은 준다 이런 뜻이므로 이제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뇌와 회를 주고받는다는 의미로는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뇌는 뇌물을 주고받는다. 정수회도 마찬가지다. 뇌물을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 한자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뇌물의 뇌자는 조금 익숙한데 발음으로도 회자는 사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회 이렇게 하면 의미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뇌물과 관련된 죄자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죄. 자, 일반적으로 뇌물죄 하면 일단 대략 다 통합니다. 뭐 뇌물죄로 뭐 어떻게 됐다.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법률적인 용어로는 또 조금 다르다. 수뢰죄가 있다. 수뢰죄. 예. 수뢰죄가 있으면 또 정뢰죄도 있다. 네. 그리고 수회죄도 있다. 그러면 또 정회죄도 있다. 이것은 이제 법률에서 쓰이는 낱말이다. 법률에서는 뇌물죄라는 낱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뇌물죄라고 하지만 법률 용어로는 수뢰죄, 수회죄, 정뢰죄, 정회죄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임을 했다든지 또는 알선을 했다든지 할 때 주로 뇌물과 관련해서 죄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할 때는 배임 수정죄, 수정, 그렇죠? 배임을 해서 수정, 받고 준 죄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뭘 받고 주느냐? 재물을 받고 줬다. 이렇기 때문에 같은 말로 배임 수정죄죄라 한다.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것은, 수정죄라는 것은, 받은 것과 준 것을 따로따로 죄로 하면 받은 경우에는 배임 수재죄가 되고 주었을 경우에는 배임 정죄죄가 된다. 이것을 합친 것이 이것이 된다. 이것은 이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알선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뇌물과 관련돼서 나오죠. 알선해서 수재 재물을 받았다. 재물. 지금 뇌물과 관련된 글자가 아니라 재물, 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됐죠. 재화를 받았다. 그리고 준 경우에는 알선 정죄죄가 나온다. 그러면 위에처럼 알선 수정죄 또는 알선 수정죄죄는 그런 낱말이 있느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선 수재죄, 알선 정죄죄, 배임의 경우에는 두 개를 배임 수재죄와 배임 정죄죄를 합쳐서 배임 수정죄 또는 배임 수정죄죄 이런
용어를 법에서는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뇌물을 뜻하는 외다, 또 뇌물을 뜻하는 회다. 이 둘을 합친 것이 회례다. 회례. 오늘 나온 낱말이 회례다. 이것이 뇌물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 만물을 뜻하는 만물 물자를 합치면 뇌와 물은 합쳐져서 뇌물이란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와 합쳐져서 회물이란 말은 없다. 회물이란 말은 없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받느냐, 거두어들이냐 숫자를 붙이면 뇌물 뇌자 하게 되면 수레란 낱말이 있다. 그리고 이 거둘 숫자에 수레란 낱말도 있다. 그렇지만은 받을 숫자에 수회란 낱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네. 그렇지만 거두어들인다는 뜻에 다가 회를 붙인 수회란 낱말은 있다. 네, 또 복잡하죠? 네, 복잡하지만 하나로 나중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다는 뜻에 보낸다, 줄 정자를 하면 정례, 정회 이런 것은 뇌물을 준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고받는 것을 합쳐서 정수례, 정수회 이렇게 다 쓴다. 그렇게 되면 이 뇌와 회자 그리고 뇌물 이것은 좀 특별한 걸로 보고 받느냐, 거두느냐, 보내느냐 하는 이 글자를 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단지 이 낱말만은 없다. 그렇죠? 수회란 낱말만은 받을 숫자의 수회란 낱말만은 우리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국어 사전을 확인을 해야 이 한자 낱말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 Y로라는 낱말을 했습니다. Y로는 이것을 오늘 표제 낱말은 회례를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 Y로다. 일본에서 물론 Y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도 예전에 이런 낱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도 쓰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회례를 말한다. 실제로 우리는 회례는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이런 낱말이 사전에 나오는 그런 낱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뇌물과 관련된 그런 낱말을 몇 개 살펴봤는데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회례, 그렇죠? 보기 드문 글자다. 둘 다 뇌물을 뜻한다. 회례. 그리고 뇌자와 회자를 합쳐서 받는 경우에는 수례. 그리고 주는 또 이 경우에도 수회. 그렇지만은 수회의 경우에는 받을 숫자를 쓴다. 그렇지만 수회의 경우에는 받을 숫자 쓰지 않고 거둘 숫자만 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준다는 경우에는 정례다, 정회다 이런 낱말 같이 쓴다. 그래서 앞에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낱말들이 나왔는데 낱말이 복잡하기 때문에 회자와 뇌자가 각각 뇌물을 뜻한다. 그리고 받느냐, 주느냐, 그리고 죄자를 붙였을 때 어떤 낱말이 맞느냐, 다르냐, 틀렸느냐 할 때는 사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